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목표로 교육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학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다. 재림교회에서도 대학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다. 대학은 교회가 내일의 일꾼들을 기대할 곳이며 각 교회에서 자라난 재림 청년들을 2년 혹은 4년 동안 대학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훈련되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좌우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 환경은 재림 청년들에게 그다지 적절한 훈련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결코 안전하지 못한 수준까지 변질된 대학 문화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격렬한 흔들림을 가져다 주고 있다. 처음 오화를 갔을 때 제일 큰 충격은 민중가요를 부를 때 가장 어색하고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를 때 마치 제가 무슨 공산당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현수막 같은 것의 과격한 표현 같은 것들 좀 그랬고요. 일단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 참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면에서 대화하고 참 이질감을 많이 느꼈고요. 서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언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무언가 다른 아이로 인식되는 그런 어색한 감정들이 상당히 제 자신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처음에 흥미를 갖고 많이 시작하였지만 적응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안식일 문제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많이 다름을 느껴서 오래 지속하기는 좀 힘든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충격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갈등과 방황 속에 있으며 그것은 곧 21세기 교회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어떤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발산하지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고등학생 때 어떤 그런 그 과보와 모든 지식에서 떠나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는 그렇다고 어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중간에서 있는 정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이 변방인 같은 그러한 때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 때인데 또 이때 잘만 잡아주면은 아주 정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마음을 잘 정립만 한다면은 아주 평생에 있어서 훌륭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우리 대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재림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이 처한 문화적, 신앙적 갈등에 주목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단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단체가 존재했으며 지금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개신교 교단은 한 군데도 없다. 대표적인 몇 개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장로교의 경우 1901년부터 C이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며 1963년에는 대학생 선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들만을 위한 단체인 SEC를 창설하였다. 교단에 속한 대학생 신앙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미 1950년, 60년대부터 초교파적으로 학원 복음화 운동을 전개했다. 1956년에는 IVF라는 조직이 탄생되었고 현재는 자체적인 출판부와 그 조직의 전공별로 체계를 더해가고 있다. 1958년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CCC가 창립되었다. CCC 역시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 통계로 전국 39개 지구로 분할되었으며
224개의 대학과 119개의 고등학교에 256명의 간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교회들에서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먼저 대학생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한 교단의 소속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사업에 대한 후원은 너무나도 탄탄하다. 이 단체들에 대한 교단의 행정적 지원, 개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기에 이들의 사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들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변질된 대학 문화 속에서 갈등하는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액트가 바로 그것이다. 액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67년에 캠퍼스의 재림 청년들을 위하여 그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그 중반에 와서 우리 소위 사회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수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서울대학교 안에 그해 66년에 66학번으로 입학한 우리 재림교인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일이어서 일단 친목으로 모이게 되었고, 또 1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잘 할까, 이것을 돕자는 뜻에서 매주 수요일에 모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나의 학생회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SDA 학생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좀 활동이 되고 이렇게 되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재림교인 학생들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그 일이 생기고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또 가장 많은 우리 재림교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액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서울 중심의 활동에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중한, 서중한을 위시하여 영남, 호남, 진주, 부산, 대구 중서 액트가 각 지역의 캠퍼스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재림 청년들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갈등과 방황 옆에는 항상 액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많았는데 액트에 오니까 형들도 되게 좋고 또 생각이 맞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앙인들도 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고요. 그런 선배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런 대학 생활, 대학 문화에 있어서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이방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 문화에 휩들려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안식일날 수업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안식일도 준수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대학 안에서 생활을 할 것인지, 그 신입생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할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바로 1학년 때 침례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액트교회를 통해서 그런 선배들의 조언과 또 그런 고민에 대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신앙 안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액트는 재림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단지 외로움을 덜기 위해 모이는 곳은 아니다. 그들은 양육 이외에도 선교라는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전도회를 열기도 한다. 왜냐하면 캠퍼스가 바로 이들의 삶의 공간이자 선교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얻어진 많은 열매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규식이다. 규식이는 액트 회원 친구를 따라왔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 침례를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액트 교회에 출석하면서 총무직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호기심 반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갔었는데
제일 처음에도 교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액트 모임부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정 침례받고 그랬던 게 지난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확신이 딱 서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확신이 딱 섰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교회들에서 액트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 대학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들의 가슴도 더욱더 안타깝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의사를 인도하는 것보다 5명의 의대생을 인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그 일반 대학은 그 SD의 복음 전선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굉장히 거기는 그 전선은 상당히 이렇게 지적 그 분자들이 모여 있는 전선이다. 그 다음에 아주 젊은 그 아주 이상적이고 개방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전선에 우리 젊은 잼 청년들이 거기 그 전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 그 전선을 정말 그 증언하고 보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우님들도 이렇게 가깝게는 자기의 친자식들이 그 정말 복음의 깃발로 이제 그 좀 성령의 전신무장을 하고 서 있는 전선이고 또 교단적으로 볼 적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액트 활동을 주목하고 성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액트에 그 관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 것을 자신들부터가 이제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액트 활동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과거 있던 일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한국적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대응한 아주 참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하루하루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재림교의 크나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들은 결코 놓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외친다. 이들이 받는 관심과 사랑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5년, 10년, 20년이 흘러 이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다. 액트라는 그 뜨거운 이름 아래 뛰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오늘도 새로이 힘을 얻는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